what we will do as a company, we will double the coins on your account. 노르웨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비오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IT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2013년 그와 친구들 역시 이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IT 종사자였던 그들에게 관심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것이 다 헛소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10여 년 동안 IT 문제를 해결하고 해킹 기술을 터득한 비오는 1년 동안 밤낮 없이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두려움은 매혹으로 바뀌었고 그는 그렇게 암호화폐 컨설턴트로 직업을 바꾸었으며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 됩니다. 2016년 9월 29일 헤드헌터 중 한 명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연봉에 끌린 비오는 답합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위에서 구축됩니다. 블록체인이 없는 암호화폐는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그는 원코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비하인드 ML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이 사기라는 글을 발견합니다. 오즈로 알려진 익명의 다단계 마케팅 비평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 인해 운영되는 사이트 비하인드 MLM은 계속해서 루자를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원코인이 출시되고 몇 주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원코인은 폰지 사기다라는 기사를 게시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코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온이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고 며칠 후 10,000명의 원코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 방콕의 임팩트 아레나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루자가 말했던 1200억 개의 원코인을 위한 새로운 블록체인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모든 사람의 코인 보유량이 2배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좌가 순식간에 2배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는 오늘 공식적으로 전 세계 1위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코인 보유량은 2배가 되니 시가총액도 2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원코인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 28분 모든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 빨간색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으며 구 블록체인의 코인들이 신 블록체인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2배의 코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관중들은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조만간 루자의 약속대로 2배 많아진 코인을 발견합니다. 가격 역시 변하지 않은 6.95유로 그대로였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아니 원코인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과 직원들까지 원코인의 블록체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원코인이 처음 출시된 2015년 1월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루자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원코인의 다단계 홍보자들은 이미 2015년 초에 10분마다 10,000개의 코인을 팔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여름부터는 이미 실제로 생성되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야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 개수는 9월에 들어 10억 개를 넘어섭니다. 결국 채굴도 가짜, 가격도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원코인 투자자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비온과 같은 IT 전문가 그리고 비하인드 MLM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비온은 헤드헌터로부터 소개받은 회사가 뭔가 수상하다는 글을 링크드인에 남겼고 이를 발견한 비하인드 MLM 회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나 원하던 사기의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이들은 원코인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블록체인에 기록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원코인은 모든 거래를 비밀리에 유지했습니다. 물론 원코인의 웹사이트에도 블록체인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했으며 실시간으로 원코인 지갑 간의 거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원코인의 블록체인이 존재한다면 원코인 지갑 간에 이동되는 거래가 이 블록체인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야 하죠. 수십 개의 원코인 지갑과 비밀번호를 제보받은 비오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3개의 원코인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디스플레이를 응시하였지만 본인의 이체 내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0번 가까이 코인을 이체하고 화면을 살펴보았지만 본인의 이체 내역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코인의 블록체인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스크립트, 즉 사전에 입력된 대로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증거였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산 것이고 이것은 다단계 마케팅이 아닌 폰지 사기였죠. 발행되는 코인이 50배나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원코인의 알고리즘도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발행량, 가격,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루자가 입력한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새로운 블록체인 론칭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며
원코인의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지갑을 확인하고 부자가 될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메시지가 뜹니다. 원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던 거래소는 지난 몇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했지만 갑작스러운 폐쇄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불어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업라인, 즉 본인을 원코인에 가입시킨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소피아의 본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원코인의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혼지 사기에서 성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망과도 같습니다.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원코인이 사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비욘이 올린 유튜브를 보거나 비하인드 MLM의 기사를 읽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단계 프로모터들은 이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끝없이 세뇌시킵니다. 우리는 원코인 가족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구글에 나오는 것들도 믿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의 투자자 제니 메가담 역시 그들의 말에 세뇌되었던 피해자입니다. 친구를 통해 원코인을 소개받은 그녀는 닥터 루자의 화려한 배경과 힘찬 연설에 매료되어 본인의 돈 10,000유로 그리고 친구와 가족을 설득하여 그들의 돈 25만 유로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그녀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10배가 되었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원코인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호화폐 애호가이자 원코인의 사기를 폭로하던 팀 커리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합니다. chose to go with a centralized cryptocurrency, whether you don't believe that or not. I chose to go with that because I felt secure where my money was going. Simple. You're foolish. I'm sorry. Do you know that she's a convicted criminal? Do you realise the messages that you have sent me have been abusive, harassing? I'm trying to help you. You're not helping me whatsoever. I made a decision. You have no chance in winning. This is a scam.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Believe it You is. have no chance. I do not believe it is 100% in my heart. I do not believe it is a scam. You've been deceived. You've been deceived by professional criminals, by professional con artists. You've been deceived. I will prove Believe it to that. you. You Allow believe me to. that. What you have to understand, Tim, is you have your opinion, and I have mine. It's not an opinion. It's a fact. I can prove it. 어떤가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러나 커리는 포기하지 않고 암호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알려주었고 원코인이 사기라는 영상, 기사,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없다고 폭로한 비욘을 소개해주기까지 했죠. 커리가 3달 동안이나 그녀를 설득한 끝에 제니도 서서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원코인의 리더들에게 블록체인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결국 답변을 합니다. SQL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지 암호화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술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진실을 깨닫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루자를 믿었습니다. 거래소가 잠시 폐쇄되었지만 언젠가 원코인은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루자는 2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1. 원코인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그들의 코인을 주식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고 회사가 상장되는 즉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했죠. 2. 딜쉐이커라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것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며 이곳에서의 거래는 모두 원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딜쉐이커는 오픈했으며 여러 물건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은 싸구려 제품들이었고 가격도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 몇 배는 비쌌습니다. 결제 수수료로 25%나 내야 하기도 했죠. 거래소가 폐쇄되고 비욘은 원코인의 블록체인이 없음을 밝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비하인드 MLM은 지속적으로 원코인의 사기를 폭로함에 따라 원코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원코인은 살아납니다. 2017년 2월 비트코인이 $1,000를 돌파하더니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암호화폐의 미래는 다시 밝아졌으며 원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금방 따라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은행들이 원코인을 의심스러운 업체로 판단해 계좌를 폐쇄하기도 했으며
각국에서 원코인을 조사하거나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합니다. 거래소가 폐쇄된 후 원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의 원성도 커졌으며 비혼의 폭로를 접한 프로모터들은 루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코인의 출시 이후 처음으로 성장이 꺾이기 시작했으며 다단계 프로모터들은 이를 눈치채고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유하 역시 이곳을 떠났죠. 루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섬 혹은 부패한 독재 국가로 몰래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산을 그냥 버리고 떠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투자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에 IPO를 하는 것과 동시에 원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CO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녀는 합법적으로 원코인을 현금화하여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원코인의 다단계 네트워크를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가을이 되어서도 이러한 계획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루자는 주말 동안 친구들과 원코인 관계자들을 본인의 대저택이 있는 소조폴로 초대합니다. 그녀의 딸이 세례를 받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슈퍼스타 비비 렉사가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초호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루자와 그녀의 연인 길버트 아르멘타는 7월과 8월 대부분의 시간을 소조폴의 저택에서 보냈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들과 이혼하고 런던으로 이사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그러나 루자의 마음 한켠에는 길버트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정말 날 위해서 이혼을 할까? 그녀는 전 룩셈부르크 정보기관인 SRAL의 첩보대장 출신인 프랑크 슈나이더에게 조사를 요청합니다. 30년 경력의 스파이에게 이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프랑크는 길버트의 아파트 아래층을 빌린 후 천장에 구멍을 뚫어 길버트와 그의 아내의 대화를 듣는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루자는 길버트와 그의 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몇 주 전 소조폴 해변에 누워 그녀와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던 것과 달리 길버트는 그의 부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죠. 2017년 9월 24일 그녀는 길버트에게 전화를 합니다. Gilbert,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Like, really? I never thought that you're like a spineless asshole, are you? Well, the big issue right now is No need. I don't want to hear it because it's actually very clear. It's just like shit, like everywhere, just dirt. It's disgusting, actually. 그러나 도청된 내역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버트가 FBI와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원코인의 자금 전송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조사하던 미국 재무부는 이 모든 것이 루자 이그나토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에서 그녀의 자금을 관리하던 길버트를 체포하였던 겁니다. 기존에도 원코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조사가 있었지만 루자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면 FBI라면 다릅니다. 그녀의 친구들인 불가리아의 고위 공직자들조차 미국으로부터는 그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원코인을 설립한 이후 루자는 처음으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루자가 길버트와 통화를 하던 그날 사실 FBI 수사관들은 길버트의 바로 옆에서 모든 통화를 기록하고 있었죠. 거래소는 언제 다시 열리나요? IPO 혹은 ICO는 언제 되나요? 우리의 블록체인을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의심을 동반한 질문들이 루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리스본에서 진행될 대형 이벤트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 답합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그 누구도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있어 약속은 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1분만 지각해도 불같이 화를 내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온 프로모터들이 단지 4분 늦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런 그녀가 몇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비평가들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사기였나? 소피아의 저택에 있던 루자는 리스본에서 걸려온 부재중 통화 목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가리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길버트와 협력한 FBI가 본인을 덮칠지 몰랐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불가리아에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때 뉴욕의 대배심은 그녀를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불가리아 법무부에 협력 요청을 하였습니다. 독일 검찰도 소피아 검찰청에 상호 원조를 요청합니다. 불가리아의 정부 관료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루자는 당장 불가리아를 떠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만약 미국에 체포된다면 적어도 징역이 80년은 될 테니까요. 그녀는 곧바로 동생 콘스탄틴에게 연락해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달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5일
그녀는 지갑 그리고 위조 여권 몇 개를 가지고 새벽 6시 50분 소피아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라이언에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1시간 후 그녀는 아테네에 도착하였고 이로써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루저가 사라지고 다음날 소피아 본사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직원들은 콘스탄틴에게 소피아가 왜 출근을 안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몇 주 동안 휴가를 떠났어.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루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원코인 네트워크에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스파이 출신인 프랑크도 그녀의 행방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동생 콘스탄틴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017년 12월 2일 방콕에서 열린 원코인 이벤트에 참석합니다. 이곳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은 그녀가 거짓말처럼 돌아와 ICO 진행 과정은 어떤지, 거래소가 언제 열리는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해 줄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루자는 출산휴가를 갔다라는 콘스탄틴의 말만 있었죠. 직원들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불가리아와 독일 경찰이 원코인 본사를 들이닥쳐 노트북, 컴퓨터 서버, 수천 건의 문서를 압수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바스찬 그린우드는 루자처럼 본인도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유럽 사법부에 손길이 닿지 않는 태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미국의 요원들은 태국의 진압부대와 함께 코사무이 섬의 한 빌라를 급습하여 세바스찬을 체포합니다. 루자 이그나토바, 세바스찬 그린우드, 유하 파레알라, 원코인을 설립한 3명은 4년 만에 모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루자의 동생인 콘스탄틴만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누나가 본인을 버릴 리가 없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콘스탄틴의 뒷머리에 차가운 금속 물체가 닿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총이라는 것을 알았죠. 콘스탄틴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람은 그를 벤에 태우고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만약 루자가 우리 돈을 가져간다면 다시 돌아와 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몇 주 후 콘스탄틴은 갱단에게 다시 끌려가 목구멍에 총이 박힌 채 협박을 받습니다. 당장 우리 돈 갖고 와. 그 돈은 네 목숨보다 훨씬 소중하니까. 하지만 콘스탄틴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루자는 원코인과 본인의 자산을 해외의 유령 회사로 빼돌렸고 루자가 아니면 자산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멜버른의 컨벤션에 200명의 원코인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루자가 미국에 기소되었거나 세바스찬이 태국의 감옥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이 원코인의 ICO가 있는 날이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ICO 웹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원코인은 사기야, 네가 속은 거야 라며 들었던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날이었죠.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코인들을 ICO 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다음날 그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다만 카운트다운 시계가 다음의 메시지로 바뀌어 있을 뿐이었죠. 루자가 사라진 후 원코인을 이끈 콘스탄틴은 1년 동안 200편의 비행을 하며 40개 국가를 방문했으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원코인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원코인을 이끌었던 그 역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코인 관련 회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을 때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추가 검문을 받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에 성공한 듯 했지만 사실 국토안보부는 그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운로드하였죠. 회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와중 공항의 스피커에서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는 카운터로 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던 FBI 요원들에게 체포됩니다. 그 후 콘스탄틴은 LA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합니다. FBI는 이메일, 통화녹음 내역, 문자 메시지를 들이밀며 제안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우리한테 협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90년의 징역이 나올 겁니다. 그들에게 협조한다는 것은 원코인이 사기임을 인정하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던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던 누나를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4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콘스탄틴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FBI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원코인의 공동 창업자 세바스찬 그린우드는 2023년 9월 13일 징역 20년과 벌금 3억 달러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 유하 파레알라는 2021년 5월 사망합니다. 루자의 동생 콘스탄틴은 34개월의 징역형을 끝내고
지금은 본인의 아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루자의 전 연인이자 자금을 관리했던 길버트 아르멘타는 2023년 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루자의 보안을 담당했던 전 스파이 대장 프랑크 슈나이더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과태연금에 처해졌으나 미국에서 40년형에 처해질 위기를 느끼고 탈출 후 도주하였습니다. 원코인의 수많은 다단계 프로모터들은 대부분 여전히 다른 다단계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책임감은 느끼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원코인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원코인도 그대로이며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원코인이 사기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현재도 페이스북의 수많은 원코인 커뮤니티에는 매일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매주 최대 100만 달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라진 암호화폐 여왕 루자 이그나토바는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걸까요? 성형수술을 한 후 브라질에 살고 있다는 소문, 런던의 한 저택에서 루자를 보았다는 소문, 수많은 소문이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숨겨주고 있다거나 혹은 죽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가장 유명한 범죄자 중 한 명인 코카인 왕 크리스토퍼 퍼러스 아마나티디스는 마약으로 번 돈을 원코인을 통해 세탁하기도 했으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의 테러 조직들도 원코인을 통해 테러 자금을 조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루자는 절대 경찰에 잡혀서는 안 될 사람이죠. 영국 BBC 방송은 루자의 행방을 수년간 쫓았으며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 그리스 아테네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루자는 사라질 당시 비트코인 23만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만 해도 약 3조, 현재 가격으로는 무려 20조에 이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이용해 그녀는 초호화 요트를 구입한 후 지중해 바다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이며 이곳을 벗어난다면 법적으로 그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있다면 어떤 경찰도 당신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근처의 넓은 지중해는 무법지대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지중해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루자는 평소에는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스피드보트를 타고 육지에 방문하여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라는 첩보도 있습니다. 이제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까지 올라 1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그녀를 전 세계의 수사기관, 원코인의 피해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